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6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손지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늘이입니다. 이번 주제는 외국어 교육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생각합니다. 네, 요즘 한국에서는 외국어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외국어 공부에 대한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영어입니다. 한멜리 선생님, 카자흐스탄에서는 어떤 외국어가 인기가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은 언어는 영어인데 요새 한국어도 배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과 외국어 교육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저희 이과에서는 외국어 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각각의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어 교육과 능력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보겠는데요. 자, 외국어 교육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조기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어린 나이부터 교육을 시키는 데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많은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기 교육으로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는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언어 능력은 여러분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휘를 공부하는 능력,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 문장을 할 수 있는 능력, 이와 같이 외국어 교육에서는 능력과 관련된 표현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외국어 능력, 언어 능력, 사고 능력은 이와 같은 동사들과 같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능력을 키우다, 능력을 기르다,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키다와 같은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외국어 교육과 능력에 관련된 어휘를 살펴볼까요? 자, 외국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가요? 외국어로 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휘, 문법, 발음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우세요? 네, 한국어를 상황에 맞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우시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상황에 맞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된다면 한국어를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한국어를 한국 사람처럼 거침없이 말한다라는 것을 유창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에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구어체와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문어체를 잘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우리 1과에서 공부했었던 고자 하다라는 표현과 또 건의와 같은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어때요? 그 표현들은 국어에 더 잘 어울리나요? 아니면 문어에 더 잘 어울리나요? 한국어는 누구와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서 표현하면 한국어 학습을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참 많은 직업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직업들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자, 여러분, 번역을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을 글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통역을 하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말을 말로 바꿔 말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자,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어때요? 쉽지 않겠지요? 문학 작품을 글로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과에서 배웠던 정상회담을 생각해 보면 정상회담에서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에게 또 한국 대통령에게 통역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카자흐스탄어를 한국어로 여러분 동시 통역해야 한다라는 표현에서
다른 나라 말로 표현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와 같이 외국어 교육과 능력을 향상시킨 어휘 중에 자주 사용될 수 있는 동사를 살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구사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구사하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또 유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창성에서도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유창성에서도 나왔었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유창하다라고 말하죠. 그럼 이런 유창하다라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도 나와 있네요. 자, 반대되는 표현으로는 우리 서투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외국인이 한국어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투리까지 잘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자, 사투리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유창하게 구사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외국어 교육과 능력 그리고 통번역 어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러면 더 많은 공부는 한넬리 선생님과 해보시기 바랍니다. Давайте попробуем еще раз повторить слова, которые мы сегодня прошли. Итак, первое слово у нас на повторении «сотурда». Имеет смысл оно как делать что-то неуклюже, еще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не до конца знать что-то.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пример, посмотрите пример. 그는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를 했지만 영어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는 서투르다. Имеется в виду, он хоть и долго изучал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но работать с английским языком он все еще пока не очень хорошо может.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Следующее слово у нас 유창하다. 유창하다 употребляется только по отношению к знанию языка, то есть знать в совершенстве. 그 영화 배우는 한국어 실력이 유창해서 의사소통이 전혀 어려움이 없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Имеется в виду, что эта актриса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владеет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поэтому у нее совершенно нет никаких сложностей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общении, и она очень хорошо знает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грамматики. Сегодня первая грамматическая форма у нас это 으려고 들다. Эта форма выражает намерение субъекта, то есть какого-то третьего лица, обязательно совершить какое-то действие. Причем здесь выражается негативное отношение к этому факту у говорящего. Форма эта мо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также и без частицы го, то есть в таком состоянии, как 으려 들다. Послушаем сначала объяснение 선 선생님.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이신가요? 적극적인 것은 분명 좋은 일인데요. 적극적인 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나쳐서 부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으려고 들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은 으려고 들다입니다. 여러분 36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첫 번째 예문인데요. 과학자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답을 찾으려고 들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답을 찾는 것은 나쁜 의도인가요? 아니지요.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답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지나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될 때는 답을 찾으려고 들다 라고 해서 오늘 배우는 으려고 들다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으려고 들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으려고 하다보다는 좀 더 강하게 사용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예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를 하려고 들다니 너무하는 것 같네요.
방해를 하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긍정적일 때 사용하나요? 아니지요. 방해하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지요. 거기에 다시 의려고 들다라고 해서 오늘 사용하는 동사, 부정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동사와 의려고 들다가 자주 사용되는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방해를 하다니 어때요? 정말 화가 날 것 같네요. 그럼 우리 마지막 예문을 살펴볼까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36페이지에 있는 책을 살펴보면 두 사람의 대화가 있습니다. 신문의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요즘 한국에서는 마늘 열풍이 불고 있대요. 네, 여러분 마늘이라는 음식 아시나요? 네, 한국 사람이라면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인데요. 마늘이란 음식은 건강에 아주 좋기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늘에 대해서 열풍이 불고 있다네요. 열풍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마늘도 열풍이 불고 있을 정도라면 사람들이 아주 많이 먹고 있겠습니다. 많이 먹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지나칠 텐데요. 자, 마지막 문장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기만 하면 무조건 먹으려고만 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마늘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먹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마늘을 먹으려고 들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도 무조건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 아주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까지 변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럼 앞으로 남은 연습을 한넬리 선생님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Посмотрим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의려고 들다, которые вы только что прошли.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우리 아들이 하루 종일 게임만 해서 크게 혼냈어요. Я сильно наругала своего сына за то, что он целыми днями играет в компьютер. 아이들은 막으려고만 들면 더 하고 싶어 해요. 아들이랑 함께 게임 시간에 대한 규칙을 정해보세요.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если вы собираетесь лишь только что-то запрещать детям, они еще больше этого хотят. Лучше определить время игры вместе с ребенко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это окончание, прибавляемое к глаголу макта, то есть преграждать, запрещать, оно выражает негатив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человека к действию собеседника, направленному только на то, что он собирается лишь преграждат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요즘 청소년들의 변식이 심한 수준이라면서요. Я слышал, ч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олодежь хочет есть только то, что она хочет есть. 네, 김치나 야채류는 거의 먹지 않고 육류와 패스트푸드만 먹으려고만 들어서 영양 불균형이 심각하대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да, они почти не едят, это почти не едят кимчи или овощи, едят и собираются есть, 먹으려고들만 들어서 собираются есть только мясные продукты и фастфуд, и поэтому у них очень сильное нарушение баланса.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тоже окончание 의려고만 들어서 обозначает негатив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человеку к этому факту, что они хотят есть только вот мясные продукты и фастфуд. И мы приступаем с вами к изучению нового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окончания, новой формы, которая называется 기능커녕, которая может иметь значение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е только, но и. Послушаем объяснение 선생님. 여러분 주말에 잘 쉬셨습니까? 주말에 못 쉬었다고요? 피곤하다고요? 일했다고요? 네, 여러분 주말에 너무 피곤하고 일했는데 친구가 여러분에게 주말에 잘 쉬었어? 잘 보냈어? 라고 얘기하면 정말 짜증이 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자, 오늘 배우는 두 번째 문법 기능커녕을 활용해서 여러분 그런 경우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능커녕은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뒤의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면서 한번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아파서 학교에 가기는커녕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 사람 학교에 갔나요? 아니요, 학교에 가지 못했죠. 그런데 뒤에 문장,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뭐였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학교에 가지도 못했고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자, 뒤에 부정적인 상황을 위해서 앞에 학교에 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능커녕으로 넣었네요. 자, 두 번째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기 전에 여러분 한번 지갑 열어보세요. 지금 지갑에 돈이 많이 있나요? 자,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네요. 10,000원은커녕 1,000원도 없어요. 에? 야, 지갑에 돈이 없는 모양입니다.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없어요. 또 1,000원도 없습니다. 네, 기능커녕은 10,000원도 없고 1,000원도 없고 앞에를 부정하고 뒤에를 또 부정적인 표현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뒤에 못, 안,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과 자주 어울려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에는 우리가 배우는 기능커녕, 또 명사에는 은 또는 는커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능커녕은 부정적이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앞에서 배운 첫 번째 문법 의려고 들다, 그것도 부정적인 표현했는데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아주 똑똑하시네요. 그럼 같이 사용하는 예문을 볼까요? 책에 없는 예문이니 잘 살펴보세요. 자, 제 친구는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운동을 하기는커녕 매일 고기만 먹으려고 들어요. 이렇게 사용했네요. 운동을 해요? 안 하지요. 운동 안 하고 또 무엇을 하죠?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으려고만 들다를 사용하여 아니나 못, 없다와 같은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예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보면서 같이 예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림에는 두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때요? 어젯밤 날씨가 어땠습니까? 천둥이 많이 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잠을 잘 잤나요? 네, 남자는 잠을 잘 잔 것 같은데요. 여자는 어때요? 자, 어젯밤에 심한 번개가 쳐서 잠을 잘 자기는커녕 한숨도 못 잤어요. 여기서도 못과 함께 같이 사용됐네요. 잠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다 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 라는 이야기를 말하지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기능커녕은 앞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뒤의 내용까지 강조하여 사용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한넬리 선생님과 같이 한번 더 연습해 보세요. Посмотрим теперь пару примеров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окончания 기능커녕. Итак, первый пример у нас такой. 방학 동안에 영어 학원을 열심히 다녔다면서요. Я слышал, что вы очень усиленно занимались на курсах языка,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на летних каникулах. 네, 그런데 실력이 늘기는커녕 영어가 더 어렵게 느껴져요. То есть, но у меня не вырос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То есть какой-то, не стоит даже говорить про то, что у меня вырос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И у меня ощущение, что что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стал еще труднее. Как правило, окончание 기능커녕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негативных ситуациях. То есть не то, чтобы даже у меня английский язык вырос, а я еще сложнее его стала чувствовать. Посмотрим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비가 안 오네요. 그러게요. 비가 오기는커녕 구름 한 점 없이 맑은데요. И это означает, что говорили, что сегодня пойдет дождь, я взяла из-за этого зонтик, а дождь так и не пошел. И то правда. Какой там дождь? На небе не облачко, небо ясное. 네, 여러분 38쪽에 여러 가지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그 내용을 볼까요? 내용들을 보니 모두 외국어 공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영어만으로는 곤란, 취업과 제2외국어 열풍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가장 띄는데요. 네, 선생님.
취업과 제2외국어 열풍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영어뿐만 아니라 또 제2외국어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네, 한국에서는 취업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외국어는 영어로 손꼽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영어로만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는 중국어나 일본어, 또 카자흐스탄어와 같은 제2외국어까지도 준비를 하는 그런 취업생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어는 국어로 그리고 러시아어는 공동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통 학교에서 이 두 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고요. 또 취업을 준비할 때도 가장 많이 준비하고 있는 언어는 영어가 제일 우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뭐니 해도 외국어들 중에서 영어가 제일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류 열풍으로는 요새 한국어가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영어가 가장 인기가 많다는 점은 한국하고 비슷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듣기를 듣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봅시다. 영어 하나만 잘하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최근 취업가에는 영어만으로는 모자란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학 및 어학연수가 보편화되고 영어 실력이 점차 평준화됨에 따라 제2외국어를 더 공부하려 드는 취업준비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제2외국어 중 하나인 일본어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입니다.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 중국어 학습 열풍이 부는가 싶더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는 물론 러시아, 스페인 등의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학이나 단기 어학연수만으로는 더 이상 차별화할 수 없게 된 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에 집계된 해외 한국인 유학생 숫자는 약 25만 명가량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집계가 이 정도이니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합치면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어권 유학생과 어학연수 등 해외 체류 경험자들이 넘치고 영어가 대중화되면서 또 다른 차별화 전략을 꾀하기 위해 제2외국어를 공부하려 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 취업 사이트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는 이미 대중화된 지 오래됐고 학습자의 실력도 평준화되었어요. 유럽이나 제3세계 국가와의 교류가 점차 증대되면서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외국계 기업의 인기가 높아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외국계 기업 취업 시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등이 제2외국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대를 받기 때문에 제2외국어를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분 듣기는 잘 들어보셨어요? 취업과 외국어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한델리 선생님, 그럼 네. 들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취업, 보장, 한국계 기업, 취업하다, 인기 높다, 제2외국어 관심 증가 있어요. 그러면 제시한 그 표현을 사용해서 빈칸을 넣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여러분 모두 이야기해 보셨나요? 자, 그러면 중심어휘들을 빈칸에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요즘 시대는 영어만 잘하면 취업이 보장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 외국계 기업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2외국어를 공부하려는 취업 준비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계 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도 완성된 내용의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넬리 선생님, 우리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요. 외국어 학습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어를 잘하려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외국어니까 실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외국어니까 서툰 것이 당연한데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죠. 또 실수를 잘 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으로 말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외국어를 외우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무조건 외우는 것은 무조건 느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날 수 있으니까요. 네, 소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에 많이 동감하는데요. 네, 여러분도 한국어 학습을 하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저희가 말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반드시 완성한 말하기를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완성된 내용을 교재 44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읽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읽기에서는 제목을 먼저 읽어보고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1과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연습? 그런데 모든 읽기 텍스트에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럴 때 읽기를 잘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2과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2과 읽기 위에 있는 활동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보이신다면, 자, 읽기에 여러분이 주제나 제재를 알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은 활동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읽기를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활동은 여러분의 생각과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미리 그 내용을 예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읽기 전에 활동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저와 읽기를 시작하기 전에 활동 다 마치셨나요? 네. 이미 하셨다고요? 자, 그럼 저와 읽기를 시작해도 되겠네요. 자, 그럼 읽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언어만 하는 사람에 비해 치매가 늦게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치매, 조금 생소하고 낯선 어휘인가요?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분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병을 말하는데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대부분의 치매가 발병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보다 치매가 더 늦게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다음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구에 대한 결과였으니까 연구를 한 곳이 어딘지 먼저 밝혔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캐나다 요크 대학 엘렌 바이알리스톡 교수는 이라고 해서 연구한 곳의 기관의 이름과 또 연구한 그 연구자의 이름을 모두 밝혔습니다. 치매 환자를 포함한 250명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외국어 구사 능력과 치매 발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 여기까지 여러분 문장을 읽어보면 아까 치매라고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250명의 고령자. 자, 여러분 고령자라고 하면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령,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말하죠.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연구한 결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읽어봤으니까 치매의 발병과 또 외국어 구사 능력,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치매가 발병하다라고 하면 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치매 발병하는 평균 연령이 한 가지 이상의 외국어를 하는 경우에는 75살,
외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71살 정도로 4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좀 더 늦게 치매가 발병했는데요. 자, 여러분 75살이나 71살과 같은 고령에서는 우리 4년? 뭐 4년이면 선생님 제 생각보다는 긴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이, 그런 다른 점을 보였다,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전문가 말에 따르면 네, 두 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뇌를 사용하는 범위가 넓고,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넓은 폭으로, 여러분 넓은 영역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항상 두 개의 국어 이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 선택을 하는 사용 빈도가 높아서 사용하는 횟수가 높기 때문에 그게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한다. 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죠. 사람이 뭔가를 생각을 할 때 한 가지 언어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가 이미 습득한 두 가지 언어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생각을 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 곳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치매라는 병에 걸리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겠죠. 점점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행복했던 기억들도 모두 다 잃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낳은 아들이나 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아주 무서운 병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까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퍼즐이나 게임 등을 즐기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두뇌 활동들은 뇌신경 세포를 자극시켜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아까 말했던 외국어 구상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퍼즐 또는 게임 같은 것도 좋다고 하고요. 미국의 UCLA 의대 뇌건강연구소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두뇌도 에어로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뇌도 여러분 직접 에어로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운동인지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이 두뇌에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자극을 주는 운동으로 외국어 학습을 이야기했고요. 또 우리 아까 말한 퍼즐이나 게임과 같은 두뇌 자극을 주는 운동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부분, 어떻게 치매 예방까지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 또는 생각한 부분이 이렇게 글쓴이가 말한 생각에 담겨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읽기 활동을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과에서 배운 것처럼 읽기 내용에 어떤 내용이 올지 미리 여러분이 예상을 해보는 활동을 하고 읽기를 한다면 더욱 도움이 될 테니까 앞으로 읽기 활동 전에 꼭 이와 같은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오늘 읽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기에서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외국어를 왜 공부하고 있나요? 우리가 읽기에서도 읽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우리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라는 제목의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를 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적인 측면입니다. 신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측면입니다. 네, 어떤 정신적인 것도 우리가 외국어 학습의 효과적인 측면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제목에서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런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효과와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체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읽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외국어 학습은 치매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뇌의 사용의 빈도를 높여서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라는 내용인데요. 치매 예방은 신체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서적인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은 아마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서 정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해당 국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네. 그래서 이 이유를 보면 여러분도 한국어를 학습을 하면서 느끼시겠지만 언어 학습 과정에서는 호의적인,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리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완성하는 글에서는 접속어를 사용하여 좀 더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성된 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무엇으로 나누었죠? 신체적, 또 정서적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라는 접속어를 사용하여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데요. 신체적인 효과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뿐만 아니라 라는 또 접속어를 사용하네요. 그러면 앞서 나온 내용,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외국어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도 이와 비슷하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도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글을 완성해 보세요. 한예리 선생님, 네. 한국에서는 약속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서 약속이 깨졌을 때 바람을 맞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카자흐스탄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나칼로지 아니면 암마노지라는 표현이에요. 네, 그렇군요. 그럼 여러분도 46페이지에 있는 예문과 의미를 잘 익혀보세요. 자, 우리 이과에서는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어휘, 그리고 외국어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또 문법에서는 우리가 의려고 들다, 기는커녕과 같은 표현도 배워보았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참고해서 기다릴 테니까 우리가 바람 맞지 않도록 꼭 참고해서 만납시다. 네, 여러분, 외국어를 잘하는 방법을 배웠으니 한국어 공부를 할 때도 반드시 사용해 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